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 수호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과학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논란이 많았었죠.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뭐냐면, 저희가 카카오톡하고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성강하고 이제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수로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갖고 마치 방류를 하면은 우리 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도가 이상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구글 지도는 안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일단 오늘은 이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선 지금은 좀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금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볼 것 같은데, 여기가 예성강입니다. 예성강이고 이 예성강이 쭉 따르면 이게 한강까지 연결이 돼 있고 바다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가 평산 우라늄 공장이고 여기 저수지 보이죠? 여기 저수지에다가 이제 핵폐수 같은 거나 이런 걸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꺼멓죠?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슬러지가 이게 일어난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완전 꺼멓죠?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이과, 그러니까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조금 이런 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 학력이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밖에 전자가 있습니다. 우선 전자가 있고 이 안에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핵 다들 들어보셨죠? 핵은 그러니까 중심이란 뜻에서 핵이에요. 예. 자, 이게 양성자라는 거예요. 양성자. 플러스죠. 이거는 중성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너스가 전자고요.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돕니다.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쳐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성자 개수는 원자 번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 1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양성자는 1개. 근데 중성자는 그거랑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성자는 그거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양성자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보통은 조금 숫자가 낮을수록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같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성자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수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량수는 뭐냐? 이 양성자 개수랑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것이 질량수입니다. 지금 여기는 질량수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질량수가 6입니다. 6.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동위원소는 뭐냐?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원소인데,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 그런 거. 예를 들어 지금 중성자가 3개지만, 중성자가 뭐 4개라든가, 뭐 2개라든가. 근데 양성자 개수는 똑같은데. 그런 거를 동위원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뭔가요? 원소 번호 92번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92개라는 겁니다. 여기 23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동위원소가 뭐라고요?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같은 우라늄인데, 그 중에서도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첫 번째 동위원소는요, 우리가 우라늄 235가 있고 238이 있어요. 우라늄 235를 이제 우리가 핵폭탄이나 이런 핵분열 하는데 쓰게 되고, 238은 못 씁니다, 잘. 자, 그런데 이 238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평균이 238.029가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화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아무튼 자,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 원소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더 높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희소성이 크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핵분열이나 이런 데도 쓰고 연료에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보여줬던 그 공장은 뭐죠? 그러니까 그 광산은 우라늄 광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쿠시마라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는 발전소예요. 발전소는 뭐냐면
이 우라늄을 추출을 해갖고 한 다음에 최종 그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핵 분열을 하는 겁니다. 핵 분열을 시켜갖고 얘가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왜 나오냐? 쌍쌍바, 여러분들 아시죠? 쌍쌍바를 딱 뜯어요. 아니, 젓가락을 딱 뜯습니다. 근데 이게 딱 반으로 갈라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더 튀어나갈 때가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보다 조금 더 불안정한 형태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어색한 놈들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뭔가를 방출하는 것이다.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이제 뭐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을 찢어요. 사람을 찢어버립니다. 예. 사람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의 세포들을 막 분열시키고 막 이래. 그래서 세포들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방금 말한 그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중수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삼중수소, 세슘 이런 거 같은 거 한창 그 후쿠시마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거는 그때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핵분열이 아니죠. 뭐냐? 우라늄을 쉽게 말해서 재련하는 거. 물론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라늄을 가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제 농축 과정하고 이런 정령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곳입니다. 바로 이 공장이. 그런 과정에서 이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핵분열에 쓰이는 그런 원소기 전에 어떤 거냐면, 이게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라늄뿐만 아니고 라듐이라든가 이런 좀 위험한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중금속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방사능 그런 오염 같은 문제가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이지, 이게 삼중수소 이런 거는 뭐 검사를 해봤자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특히 삼중수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녹기도 하고요. 삼중수소는 아까 말했던 그 중성자가 조금 더 많은 건데, 그게 이제 양성자로 바뀌면서 뭐 베타선이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삼중수소 이런 검사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사능 원소들, 그리고 중금속들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개 실시했습니다만 라듐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사를 좀 하면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더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재밌고요. 예, 오늘은 또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